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선물을 한다라든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주면은 그게 다 좋은 거라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게 물건 따라서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부모님이 주시는 물건과 관련된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자녀에게 또 어떤 것을 물려줘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에서는요, 불지상망작흉이라고 했죠. 이런 상식이라든지 기본적인 자연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 흉한 일을 만들어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흉한 일을 만들어내지 않고 복된 일을 만들어내고 좋은 운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런 물건들, 그리고 이 물건이라고 하는 말로써 언어화시키는 것, 이건 모두 다 우리의 이런 정신적인 작용, 그런 기운의 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어떤 시각화되어 있고 언어화되었을 뿐 사실 그 본질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바로 기라는 존재로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라고 하면은 다들 어떤 미신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걸 반대로 과학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눈 속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이 물질을 이루는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것은 뭐다? 바로 파동으로 남겨지는 것, 즉 눈에는 보이지 않는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담는다라는 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물건 속에는 좋은 기운도 담겨 있을 수 있고 나쁜 기운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질문을 주셨던 것들 몇 가지를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봉틀을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물려주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의 물건입니다. 어머님의 물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 이미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고, 그런 물질적인 개념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내 물건이다 라고 그때부터 인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 썼기 때문에 그 설령 물려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그거는 돌아가신 어머니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뭐 물론 그 어머님이 참 잘 즐겨 쓰셨기 때문에 내 추억 속에는 남겨져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일들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명품 가방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잘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머님께서 주신 그런 가방인 것 같은데, 자, 시어머니 명품 가방 주시면은 좋은 분이신 거죠. 네, 좋은 분이신 걸 떠나가지고 시어머님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받기 싫은 물건 혹은 시어머니하고 뭔가 관계가 좋지 않다라든지 가방이 너무 오래됐다라든지 시어머님이 당연히 좋은 분이시겠지만은 어머님이 예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싶을 때, 애매할 때는 그냥 안 쓰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지인이 한 번도 안 입은 고가의 옷을 줬습니다. 받아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과도 유사한 질문들 정말로 많이 주시죠. 이건 이제 물건이 좋은 경우인 거고, 이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 누가 봐도 좋고 잘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부와 덕을 겸비한 사람이 준 물건 써도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상황들보다는 긍정적인 의미인 거죠. 당연히 좋은 사람이 쓰고 있는 물건이니 그걸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냥 공짜로 받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 순간에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니 아싸! 돈 벌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결국 그거는 다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 다른 물건을 통해서든 그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공짜로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의 성의를 표시하는 것이 좋고, 단 여기서 또 성의를 표시할 때도 제대로 표시해야 되는 거지 그냥 형식을 갖추어서 대강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오히려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 표시는 하지 말라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표시하는 것도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잘 못했던 사람이 마음을 표시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그렇게 다치게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점 잘 생각하셔서 내가 그렇게 상대에게 잘 표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보다 나는 좋은 의미로 뭔가 표시를 했겠지만은 상대에게는 어떤 불편함을 주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모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물건 하나만 딱 판단할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기라든지 공간이라든지 그 무수히 많은 변수들을 아울러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딱 하나 질문을 준다고 해서 답변을 드리지를 않습니다. 다른 여건들 생각했을 때 제 답이 틀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인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딱 봤을 때 이걸 버려야 될지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지 고민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봤을 때 소중하게 느끼지 않고 설령 버린다고 해도 버리고 나서는 다시금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거 그냥 과감히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만 보면 갑자기 뭔가 내 머리가 쭉 뺏어오고 그것만 보면 뭔가 좀 기분이 약간 깨름직하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마 버려야 될 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또 한 사례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출장을 갔을 때 한 의뢰인분께서 집안에 있는 그 액자 하나를 보시더니 저한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이거를 버려야 되냐 안 버려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거기서도 의뢰인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렸죠. 이 물건을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의뢰인분이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이 액자를 줬었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요새는 왠지 이 액자를 보면서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버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안에 계속 두던 이런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그때그때 뭔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기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순간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캐치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캐치를 못하지만은 여러분들의 느낌, 생각 그것이 곧 변화를 또 느낄 수 있는 그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자, 만약 돌아가신 분이 쓰셨던 물건이다 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왜냐? 이미 고인이 어떤 정리를 해주지 않고 가셨기 때문에 설령 육체는 이제 이승에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곧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나쁜 기운으로서 전달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이건 모르고 살아서 그냥 예전에 뭐 어머님이 쓰셨던 물건 그냥 내가 지금까지 뭐 10수년 이상 쭉 잘 쓰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굳이 또 오늘 이 영상 보셨다고 버려야 되나 라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잘 쓰셨고 여러분들이 잘 살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 또 지나간 일에 연연하셔서 전전긍긍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 우환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 썼고 여러분들의 물건으로서 이미 충분히 자리 잡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그건 여러분들의 물건이지 굳이 10수년에 돌아가신 분을 다시 떠올리면서 찝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물건 얘기하다 보면은 꼭 또 이어서 따라오는 질문이 그럼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됩니까? 라는 건데 버리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맞춰서 잘 버리시면 됩니다. 일반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종량제에 넣어서 버리시면 되고 대형 쓰레기는 뭐 여러분들의 동네라든지 아파트에 그 규약에 따라서 맞춰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너무 또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뭘 버리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시는데 뭐 물론 세부적인 이야기 몇 가지 제가 드린 것들은 있습니다. 옛날에 뭐 속옷을 버릴 때는 뭐 검은 봉지에 싸서 버린다라든지 이런 식인 건데 그 이외에 뭔가 뭐 어떤 버리는데 특별한 의식이 있다라든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오히려 진정으로 그런 미신, 잘못된 방법들을 불러오는 거니까요. 생활에 있어서 진짜 챙겨야 될 것들은 잊어버리고 어떤 허식에만 집착이 될 수 있으니 버리는 거 앞으로는 그냥 마음 편히 버리시면 됩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는 영화 파묘를 인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 파묘를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건데 그 파묘를 보게 되면은
한 기업가에서 여러 가지 집안의 우환이 있자 그 풍수사를 불러가지고 혹시 조상산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그 조상님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묘 역시나 극중 풍수사가 잡아준 자리였기 때문에 그 가족 입장에서는 이 풍수사가 잡은 자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닐까라는 아마 생각을 하게 됐겠죠. 하지만 그 묘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손자가, 이 돌아가신 분은 이제 할머니였던 거죠. 이 손자가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의 그 틀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집안에 이제 꼼자리도 뒤숭숭하고 우환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영화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실제로는 이보다 더한 일도 많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처럼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혼백이 흩어지게 되고 우리가 살아생전에 생각했던 그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의 심정적인 차원으로서만 남게 되는 거지, 그 산 사람들에게 그 미치는 그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살아생전의 부모님은 우리가 찾아가면은 편안함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응원과 새로운 또 기운을 전해주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은 말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그 없는 존재가 또 미련을 갖고 같이 남아있게 되면은 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할머님의 입에 항상 물고 있었던 그 틀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환을 가지고 온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고 또 떠올리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고인을 기리기 위해서 의미 있게 쓰셨던 그 물건들을 남겨두고 또 대를 이어서 전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그런 미련 없이 잘 떠나갈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는 것도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옷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가 죽었을 때 입는 옷이 뭐죠? 바로 수의복이죠. 우리가 그 수의복을 입고 이제 이 생에서는 마지막이지만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 수의복에는 바로 주머니가 없습니다. 이 주머니가 없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살았을 때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정작 죽고 나면은 가지고 갈 게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살았을 때 했던 그런 미련들을 남기지 말고 그냥 떠나라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식된 도리 혹은 부모된 도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예는 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살아있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라, 즉 있을 때 잘해라 라는 겁니다. 그 점을 잘 초점을 두시고, 살아생전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갑자기 뭐 또 부모님 뭐 어떻게 한다고 괜히 묘에 손대가지고 우환 불러일으키고 괜히 어떤 그 돌아가신 분 물건을 집착으로 남겨둬가지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그런 선택하지 마시고요. 잘할 거면은 지금부터, 지금 당장 잘해라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이런 물건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 사셨던 집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이 사셨던 집이라고 하니까 떠오르는 곳인데, 그 지역은 이제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형제 자매 중에서 가장 맞이인 분이 이제 여성분이셨고, 그분께서 의뢰를 주셔가지고 그 집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려갔는데, 그 집 자체가 이제 주택이었고 이제 부모님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빈 집을 다시 수리해서 들어가려고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저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하셨는데요. 그 대를 이어서 그런 고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택들은 이제 계속 대를 이어서 생존이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 활력이 이어지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오래 갈 수가 있는 건데, 부모님이 지내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빈집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딱 권해드리긴 참 어렵다라는 거고, 굳이 꼭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는 한 정말 많은 부분을 수리를 하셔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가면 나쁘다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그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같이 살았던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융화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그 점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기리고 싶다면 어쨌든 그런 산소라든지 음택의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새롭게 좋은 어떤 시작점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 예전 수많은 고택들, 조선시대 동안 500년 이상 그렇게 대를 이어온 그 고택들도 시작점은 한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도 전통도 있고 부모님도 계셨겠지만은 어떠한 큰 뜻을 품고 혼자 나와서 아주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자신이 살 집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을이 형성이 되어 온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아파트에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 생소하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앞으로 또 주거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정말 수백 년 혹은 더 긴 세월 동안 잘 될 수 있는 그런 명당 길지의 주택을 선정하고자 하는 욕심 혹은 큰 뜻을 품고 지내시라. 즉 새로운 곳, 신기지를 찾으시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물건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은 꼭 부정적인 내용으로 남겨지는 댓글 중 하나가 바로 서구사회에서는 뭐 조상님 쓰던 거 다 이렇게 대대로 물려주고 하는데 말이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곤 하십니다.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은 각 나라마다 그 어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물론 자연의 이치, 풍수에 대한 것은 서구든 동양이든 다 지금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어떤 문화에 대한 측면은 우리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 시대에서도 어떤 K문화라고 해서 전 세계를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문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의 문화 자체, 그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 기반은 수천 년 동안 전해온 우리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현재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갑자기 뭔가 빵 하고 나타난 것 같지만은 실은 그게 거스르고 올라가다 보면은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큰 성과가 있는 거죠. 굳이 다른 나라 거 돌아볼 게 아니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 정신적인 측면을 남기고자 해야 되는 거지, 어떤 집착으로서 물건을 남기는 게 전통을 남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나 이런 한국에 대한 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지다 보니 점점 더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그 외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의미로서 예전에 어떤 도참서라고 하죠. 예언서에서는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전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큰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남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시작이 지금부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옛날 것들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세대를 사셨던 분들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보곤 합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죠. 일제시대만 생각을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할아버지 세대 혹은 그 할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때 느꼈던,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참담한 그 과정들을 우리는 겪지 않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분들이 미리 고통을 겪고 또 지켜주셨던 건데, 우리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진짜 지켜야 될 전통은 잊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것들만 찾아서 오고 있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다 같이 한번 반성의 마음도 가져보는 것도 의미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후손들에게 물려줄수록 가장 빛나는 것, 그중 첫 번째는요, 너무나도 식상하겠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죠. 바로 자녀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요즘은 뭐 이런 질문들도 잘 안 하시겠지만은,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미래의 배우자감을 데리고 왔을 때 많이들 물어보시고, 흔히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뭐죠? 바로 양친 다 잘 계시냐라는 거죠. 부모님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자라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잘 받았냐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내가 만약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요, 그 자녀 역시나 그 자녀의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한 가문이 대를 이어서 가는 것을 지켜본다면은, 부자인 가문이 쭉 부자로서 살아가는 거, 그렇지 못한 집안들이 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다
어느 정도는 이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정신적인 가르침에서부터 비롯이 되는 겁니다. 사랑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정신적인 가치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많은 부모님들 또 자녀를 위해서 항상 신경 쓰시고 한평생 동안 고생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녀만큼은 결혼할 때 힘든 게 없이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좋은 집을 마련해 주시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을 물려주시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요. 사실 그 좋은 집 딱 정해서 주는 것도 좋은데, 좋은 집을 할 수 있는 그냥 자금을 주고 그 자금을 통해서 자녀가 잘 굴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일 것이고, 그 돈을 주는 것보다는 또 나아가서 좋은 집을 고를 줄 아는 그 지혜를 물려주도록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집 정해주고 그냥 정해준 그 집에서 들어가라 라고 하면은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그 순간은 편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또 새로운 집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서 노력해본,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 처음 집을 구하는 거, 이것을 부모님이 있을 때 시도를 해보면 더 좋겠죠. 그럼 진짜 뭔가 잘못된 시행착오를 겪게 돼도 다시 또 복구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이미 내가 또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때서야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 많은 리스크를 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정 자녀를 위한다면은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 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한데 우리가 너무나도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집안의 문화입니다. 문화. 그 집만의 여러 가지 어떤 특성 혹은 그 집만의 어떤 풍습을 만들어서 쭉 지켜나가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 시작점은 가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 이외에 뭔가 가족만의 행사를 만드는 것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돈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 부자가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정신적인 부자, 정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그 집안에서 여러 가지 격식이 있는 문화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격이 높은 사람, 그리고 참된 그 부자의 가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개개인의 집안에서도 문화가 없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이 한 가문이라고 보자면 우리나라라는 가문도 점점 문화가 잊혀져 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는 전 정말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구 문제도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경고를 했지만은 그때는 에이 뭐 뭔 일 있겠어라고 지내면서 그냥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 도래하게 됐고, 사실 아직도 우리가 체감을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는 아마 조만간일 겁니다. 몇 년 내로 우리가 정말로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것이고요. 만약 처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모두가 정상적이다라고 싶은 그 순간에 진짜 딱 대책을 세우고 했더라면은 지금의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요, 인구야 줄면은 다시 나오면 되죠. 근데 문화는 한번 사라지면은 그때는 끝입니다. 다시 물려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미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세우고 쌓아간다? 이미 지난 문화들도 지워버리는 습관이 되어 있는데 새로운 문화를 쌓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안의 가풍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무언가 정신적인 어떤 가치를 남겨주는 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번 여러분들 집안을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우리 자녀에게 꼭 하나쯤은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정신적인 가치, 문구는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같이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 번쯤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자녀들에게 어떤 종교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모님들, 우리 자녀 나 따라서 교회도 가고 나 따라서 절에 가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더 나아가서는요, 아유 뭐 저 교회든 저리든 안 따라도 된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할 테니 잘만 살아다오 라는 마음으로 종교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다 나를 위함입니다. 자녀를 위함이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함이긴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런 좋은 마음을 낸 그 복과 덕은 나한테 쌓이고 나한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후광 효과로서 우리 자녀와 내 주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진정으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은 이 자녀들이 스스로 이 종교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강요를 해서 억지로 끌고 갈 것도 아니고요. 또한 우리 자녀 안 가도 되니 나 혼자만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신앙생활은 각자에 맞게끔 하는 거고, 또 우리 후손 자녀들도 알아서 종교에 대한 거를 스스로 잘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해서 어떤 내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가치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참 중요할 겁니다. 종교 자체에 대해서 뭐 불신한다, 뭐 그러면은 또 그대로 그냥 존중하시고 내버려두면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종교에 대한 부분도 터놓고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정말로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저희 컨설팅을 의뢰하신 그 한 여성분께서는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의뢰해 주신 어머님은 천주교고 같이 따라온 딸은 불교고 아버지는 기독교, 어쨌든 가족 구성원 3명의 종교가 다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3명 다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고 잘 지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장 이상적인 그 종교적인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만큼은 안 물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 자녀는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서 그 이루지 못한 한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즉 내가 이루지 못했으니 우리 자녀는 잘 되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은요, 이미 그 마음이 밑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에게 그 한의 마음을 물려주는 것과도 똑같은 겁니다. 즉 나는 공부를 못했으니 우리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지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공부도 하기 싫으네, 공부 강요를 열심히 해봤자 그냥 교육비만 줄줄줄줄 새 나가는 겁니다. 사실 뭐 교육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고 과외도 하고 또 좋은 대학교에도 진학시켜 봤습니다만은, 사실 이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제대로 효과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50에서 한 70%는 그냥 날리는 돈의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즉 주변에서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고,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으로 내는 사교육 비용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은 이런 뭐 교육에 대한 것도 아마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부모님이 봤을 때 진짜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선별을 하셔서 교육을 시키면은 서로 다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자녀를 뭔가 좋게 해주도록 하기 위한 그 마음이 나의 한을 풀기 위함이 아닌지를 한번 잘 판단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책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 책에서도 그렇고 세 번째 책에서도 똑같이 이 경주 최부잣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신적인 가치가 제대로 된 가문 수백 년 이상의 부를 유지했음을 이 살아있는 그 증거로서 우리가 보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점으로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처럼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한평생 우리 자녀 그냥 잠깐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라는 마음으로 살게 하면은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딱 100m까지만 달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달리게 되면은 최고의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130m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야지 라고 해야 100m 끝나는 지점까지도 전속력으로 달릴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부라는 관점, 잘 산다라는 관점도 내가 그냥 이번 생만 잘 살면 끝이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잘 살도록 해야 되는 그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진정으로 내가 한평생 잘 살다 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잘 지켜나가시고 여러분들만의 그 가풍과 문화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일 겁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